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시댁은 괜찮고 친정은 괜찮지 않은 괴상한 이야기를 하는 한 시어머니에 대한 사연입니다. 어이가 너무 없어서 털려버리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함께 욕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끈따끈한 바로 며칠 전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처음부터 이기적이고 인성이 덜 된 분이라는 것 알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제게 시어머니 노릇하려고 했다는 것에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자마자 시어머니와는 완벽하게 담을 쌓았습니다. 올해로 결혼 5년 차인데 제가 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한 경우였거든요. 남편이 저보다 한 살이 어립니다. 그래서 아이는 일찌감치 포기를 했고, 물론 저도 건강한 아이를 낳을 자신이 없긴 하지만 남편 자체가 아이를 원하지 않아서 딩크족으로 살고 있지요. 처음에 시어머니와 문제가 불거진 것은 바로 아이 문제 때문이긴 했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 미리 이야기를 했고 저보다 남편의 뜻이 더 강경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거든요. 제가 남편을 조종한다고 생각을 하신 듯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남편보다 한 살 누나이기 때문에 남편을 좌지우지하려 한다 생각하신 거였죠. 사실 한 살 차이가 차이고 한 살 차이를 누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같이 늙어가는 주제에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아주 깊은 오해를 하셨습니다. 본인 아들보다는 며느리인 제 입김이 더 세고 본인 아들이 제게 불쌍하게 잡혀 산다고 말이죠. 남편이 아무리 본인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도 시어머니는 믿지 않으셨고 저를 흘겨보기 바쁘셨거든요. 엄마, 아이 이야기 그만하세요. 엄마가 우리 인생 살아주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아이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이 사람이 아니라 제가 싫다고요. 아이 낳아서 아이 위주로 돌아가는 그런 삶 살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이 이야기하지 마세요. 엄마가 자꾸 이러시면 제가 이 사람한테 면목이 없어요. 남편이 이야기를 하고 또 해도 시어머니는 들을 생각이 없으신 건지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십니다. 그리고 제 탓을 하시죠. 아무리 당신 아들이 이야기를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니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다 알고 있다. 아이를 원하지 않는 것은 저 요망한 늙은 며느리 때문이고 저 며느리 탓인 거다. 뭐 이런 거겠죠.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재미가 얼마나 큰데 이 세상에 나와서 아빠 소린 한번 들어봐야 할 거 아니야? 엄만 다 알아. 왜 우리 아들이 그리 이야기하는지. 그러니까 엄마 앞에서 와이프 편 드는 거 하지 마.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엄마 앞에서 와이프 편 드는 건 절대 아니야. 팔불출로 보이는 게 얼마나 우스워 보이는 줄 알아? 너 애기 냄새 좋아하잖아. 그래서 샤워 로션도 베이비 파우더 향만 쓰는 애가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게 말이 돼? 그걸 지금 엄마 보고 믿으라는 거야? 아들, 너는 한 집안의 가장이고 너의 뜻대로 해도 되는 그런 위치야. 나이 많다고 해서 와이프 눈치 볼 필요 없다고. 엄마 다 알고 있어. 우리 아들이 그런 아들이 아니라는 걸. 시어머니가 저리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남편은 미치고 팔짝 뛰려고 합니다. 가슴이라도 열어서 본인의 진심을 알려주고 싶다고. 정말 아이를 원하지 않는 마음이 강하게 있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남편 본인인데 왜 믿어주지를 않느냐고 말이죠. 저는 시어머니나 남편이 아이 일로 옥신각신하면 그냥 멀리서 지켜봅니다. 그러려니 하고 말이죠. 솔직히 나중에는 네 집 개가 짖나라고 할 정도로 무관심 무감각해지기는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남편 이야기는 항상 출발점이 같았고 도착점이 같았거든요. 이쯤 되면 이런 말이 나올 때가 되었는데 하고 추측이 될 정도로 말이죠. 결국 남편은 그렇게 애기 냄새가 좋으면 시어머니에게 지금이라도 낳으라는 어이 없으면서도 우스꽝스러운 말을 하곤 했습니다. 이 일은 제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기에 시어머니와 사이의 불화의 시작점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시어머니에게 벽을 쌓는 원인은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저희 친정 엄마와의 일화에서였습니다. 남편이 시간을 내서 식사 자리에 친정 엄마와 시어머니를 한데 모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냥 한식집을 좀 잡지. 이건 사실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식당을 예약한 남편의 잘못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저희 엄마는 외식을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남편이 뭘 드시고 싶냐고, 혹시 이거 좋아하시냐고 하면 그거 좋아하신다고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저는 남편이 당연히 고려해서 식당을 예약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글쎄 남편이 예약한 식당은 바로 쭈꾸미 가게였던 거였어요. 그 당시가 쭈꾸미 철이었고 보양식은 보양식이니까요. 뭐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 엄마와 시어머니 모두 모시고 그 가게로 들어갔는데 적극적인 시어머니가 음식을 대량으로 주문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온통 매운맛으로 말이죠. 물론 쭈꾸미 맵고 달달하게 먹으면 군침 돌고 너무 맛있죠. 그런데 저희 엄마는 매운 걸 거의 드시지를 못하세요. 암수술도 받으신 분이고 워낙에 위장도 약하신 분이라 좀 슴슴하게 음식을 드시는 분이시거든요. 그에 반해 저희 시어머니는 모든 요리에 청양고춧가루를 넣으셔야 직성이 풀리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맵고 달고 짜고 암튼 식성이 극과 극이셨지만 쭈꾸미 요리라고 해서 다 매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슬쩍 남편에게 전골 하나를 시키라고 언지를 주었습니다. 참 귀도 밝으세요. 슬쩍 남편에게 언지를 했을 뿐인데 그걸 어떻게 들었는지 바로 손을 저으며 저희 시어머니 그러시더군요. 필요 없다고 말이죠. 이렇게 많이 시켰는데 무슨 전골까지 시키니? 그거 다 못 먹어. 안 그래요, 사돈? 쭈꾸미 원래 칼칼하고 단맛에 먹는 거잖아요. 사돈도 한번 잡숴 보세요. 아무리 암수술을 하셨다고 해도 그리고 음식을 좀 싱겁게 드신다고 해도 쭈꾸미 전골보단 요렇게 매콤하면서도 달콤하게 먹는 게 제 맛이라고요. 아들, 더 시키지 않아도 돼. 이왕에 먹으러 왔으면 제대로 먹어야지. 가리고 못 먹고 하는 게 어디 있어? 안 그래요, 사돈? 그리고 음식 남기면 천벌 받아요. 우리 벌 받기 전에 시킨 음식 제대로 잘 먹어봅시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리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기 사연에서 용돈 드리지 말라고 만일 그렇게 한 번, 두 번 주다 보면 처가에서 버릇되는 법이라고 한 시어머니가 본인 아들을 붙잡고 속삭였다고 하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대놓고 저희 친정 엄마가 먹지 못하는 음식을 미친 듯이 시키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빼지 말고 먹으라뇨. 무슨 우리 친정 엄마가 마치 어린아이들이 하는 편식 따위를 하는 것 마냥 비아냥거리며 말을 하는데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우리 엄마에게 그 음식을 먹인다는 것 자체가 수모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결국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보면서 얘기했죠. 자기는 자기 엄마랑 맞는 음식 배 터지게 먹고 와. 나는 내 엄마랑 맞는 음식 배 터지게 먹을 테니까. 우리 엄마가 먹을 음식이 하나도 없잖아. 아니, 못 먹는 음식뿐이잖아. 이건 손님 대접이 아니라 손님 엿먹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머니, 많이 잡숫고 아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세요. 저는 우리 엄마 모시고 좋은 시간 보내도록 할게요. 이 일로 저는 시어머니와 완전히 사이가 틀어져 버렸습니다. 제 성격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었고 수모를 주는데 가만히 있을 정도로 시댁에 흠 잡힌 것도 없었고 게다가 시댁에 바라는 것도 없었기에 제 마음 가는 대로 행동을 했지요. 남편이 가운데서 속이 상하든 말든 그건 남편 사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 사정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게 저는 딱 제가 해야 할 도리만 하는 그런 며느리가 되었고 가끔은 제가 할 도리도 생략하는 그런 며느리이긴 했습니다. 그건 바로 시어머니 생신이셨는데 며느리를 드리면 시댁 어른들 첫 생신은 며느리들이 차려야 한다고 하던데 저 그거 생략했습니다. 시어머니 입맛에 음식해 드릴 자신도 없었고 뭐가 좋아서 음식까지 해다 바쳐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남편에게 알아서 하라 했고 용돈 조금 챙겨 드렸었네요. 저희 시어머니도 제게 애초에 기대도 하지 않았기에 별말 없으셨고
그렇게 저와 시어머니는 남보다 못한 그런 사이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며칠 전이었습니다. 서로 남보다 못한 사이였기에 1년간에 한 번 정도 통화할까 말까이고, 단체로 받아야 하는 문자 아니면 개인 문자도 하는 그런 사이가 아닌데 웬일로 시어머니가 제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얼굴을 봐도 서로 쳐다볼까 말까이고 거의 서로 유령 취급하는 사이인데 문자라. 그 문자 보고 저는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의도가 전혀 파악되지 않아서 말이죠. 그 문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 추석 토, 일, 월, 화, 수 어떻게 보낼 참이니? 이번에 기회를 주마.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추석 계획을 세워서 이야기를 해주길 바란다. 그동안 현재의 거리두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근 2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시댁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걱정도 되고 답답함도 있었지만 아마 저처럼 시댁과 껄끄러운 사이로 지내시는 며느리 분들이었다면 지금 이 시국이 반가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핑계 대기도 너무 좋았고 안 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시국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저는 그 쭈꾸미 일로 인해서 어차피 시댁과는 담을 쌓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을 만족하게 할 만한 추석 계획이라뇨?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더군요. 우선 너무 어이가 없기도 했고 황당 그 자체였기에 시어머니 문자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 눈치를 슬슬 보는 거예요.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고 금요일에는 한 달 거리두기 정책을 내놓았는데 백신을 맞은 사람은 몇 명까지는 모여도 된다고 발표를 한 상황이었잖아요. 아마 그 정책 발표를 듣고 제게 저리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이없죠. 하루 정도 모른 채 하니 결국 시어머니 참지 못하고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왜 답변이 없는 거냐고. 지난해 추석에는 코빼기도 비추질 않았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아예 시댁이 오질 않는데 이번에도 그럴 참이냐고. 이번에 상황이 달라졌으니 추석 때 시댁이 오라고 말이죠. 왜 문자를 보고도 답변을 안 하니? 나를 만족할 만한 추석 계획은 다 세워졌어? 나 지금 2차까지 다 접종 완료했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 우리는 모여도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 사부인 백신 안 맞으셨지? 아마 그랬겠지. 암 환자니까. 맞지? 네, 맞아요. 아직 안 맞으셨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만족을 시켜달라고 하시는 거죠? 제가 무슨 자격으로 어머니를 만족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그냥 어머님 아들하고 하시면 안 돼요? 저하고 어머니하고 추석 계획하고 하는 그런 보통의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 아니잖아요. 시어머니는 충분히 제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본인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는 것은 저 때문이 아니라 본인 아들의 마음이 그동안 너무 상해서 그 아픔이 전해져서 이제는 본인이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라는 거였습니다. 제 남편이 시어머니와 저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힘들어 한다고 이젠 남편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싶다 하더군요. 그동안 너랑 나랑 각을 세우고 있는 동안 가장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던 사람이 누구인 줄 아니? 바로 내 아들이고 네 남편이란 말이야. 넌 어떻게 너만 생각하니? 같이 사는 남편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보이지도 않았어?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생각해서 먼저 손 내밀기로 했다. 이번 추석 때 내가 니네 집으로 가마. 토, 일, 월, 화, 수 총 5일인데 그 5일 동안 붙어 있으면서 우리 이야기도 좀 하고 그간 오해가 있었으면 그것도 좀 풀어보고 암튼 좀 시간을 가져보자는 거야. 나도 너를 이해하려고 애써 볼 테니까 너도 내 입장을 좀 이해해 보려고 애 한번 써보거라. 괜히 우리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내 아들이 너무 안 됐잖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가 먼저 너한테 손 내민 거야.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한 수 접고 지고 들어가는 거라고. 이게 내가 만족해할 만한 추석 계획이었다. 암튼 이번 추석은 우리 미우나 고우나 한번 붙어있어 보자고. 너랑 나랑 친해져야지만 우리 아들이자 네 남편이 편한 거야. 우리 사이가 멀어지고 틀어지면 틀어질수록 우리 아들만 힘들어지는 거란다.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니? 여러분이 만일 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찌하셨을까요? 아이고, 어머니 감히 며느리에게 친히 먼저 손 내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추석 기간이 길기도 한데 우리 한번 종일 붙어서 그간 오해를 한번 풀어보기로 해요. 저희 집에서 주무신다고요? 어머, 어머, 그럼 딸 같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 어머니랑 저랑 안방에서 같이 자요. 너무 행복하네요. 라고 대답을 했어야 했나요? 전 아직도 쭈꾸미를 먹지 않아요. 아마 죽을 때까지 쭈꾸미는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은데, 물론 그깟 쭈꾸미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 시어머니를 나쁜 사람으로 모냐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정말 괘씸합니다. 아니, 괘씸하기보다는 저희 친정엄마를 가지고 비아냥댔던 시어머니가 싫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본인이 무슨 마치 온정을 베푸는 것 마냥 손을 내밀었네. 본인 아들을 위하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어이가 없고요. 저한테 접고 들어오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저는 그이가 속상해하던 힘들어하던 그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고부 갈등 없는 집안이 어디 있다고. 남자가 그런 걸 가지고 신경 쓰고 주위 사람들을 걱정시킬 만한 그릇이라면 저는 그게 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한테 먼저 손 내밀어 주신 건 우선 너무 감사한데요. 저는 그 내민 손을 잡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저요, 아직도 쭈꾸미 안 먹어요. 잊으셨죠? 그리고 별일 아니다라고 생각하시죠? 그깟 거 가지고 아직도 그러냐고 속 좁다 그리 생각하시죠? 그런데 만일 제가 그때 가만히 있었다면, 혹은 제 엄마가 그 매운 쭈꾸미를 먹었다면, 과연 저는 지금 어떤 며느리일까요? 아마 엄청 후지고 엄청 구박받고 막 대해도 된다 생각하는 그런 며느리가 되었을 거예요. 그쵸?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만족시킬 마음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 만족은 그냥 어머니 아들한테 받으세요. 그리고 이번 어머니가 만족해할 만한 추석 계획? 정말 너무 어이가 없네요. 5일을 저희 집에서 지내신다. 한번 오해 풀어보기 우리 살 비벼보자. 에이, 그럴 생각 없고 저 스킨십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의 어머니 집에 보낼 테니까 두 분이서 5일을 지내시던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제가 2차까지 완료했으니까 제 친정 엄마랑 5일 지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서로가 만족할 만한 추석 계획이죠. 어머니가 말씀하신 만족할 만한 추석 계획은 어머니랑 그 사람만 만족할 만한 계획이고 저한테는 불만족 그 자체인데요. 정말 아직까지도 모르시네요. 하시는 말씀 모두 다 주옥같이 며느리 무시하고 본인 위주로만 생각하는 그 취향 여전하시네요. 어머니 문자에 답변을 드리자면 문자 자체를 보내신 것을 거부하고요. 그 듣지 않은 걸로 할게요. 그냥 우리 평소처럼 남보다 못했던 그런 사이처럼 지내요.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 이상해지는 거라고 하던데 괜히 무서워지게. 본래대로 하세요. 본래대로요. 한참 동안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화났다 뭐 이런 뜻이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진 시어머니 말은 정말 더 가관이더군요. 너는 네 남편 생각은 안 하니? 어쩜 그렇게 너만 생각하고 이기적이야? 하나도 안 변했구나. 너 같은 며느리 나는 정말 천받고 너처럼 독한 애 내 이 나이 못도로 듣도 보도 못했다. 그 쭈꾸미를 가지고 어쩜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럴 수가 있는 건지. 이런 성격 파탄자하고 사는 우리 아들이 불쌍할 뿐이야. 시어미가 먼저 지는 형국으로 슬그머니 내밀면 그걸 잡을 줄도 알아야지. 어쩜 이렇게가 모질어? 제가 모질 수도 있고 독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한 번 기분이 나쁜 사람은 두 번, 세 번 봐도 기분 나쁜 법이고 다시 상대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의 특성 아닌가요? 저만 그런 건가요? 저는 그때 쪼꼬미 식당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제 엄마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기분이 나쁘고 점점 더 기분이 나빠지는 건 제겐 아직도 그때의 상황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다, 단순한 오해였다라고 치부하는 시어머니의 행동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제가 알아서 생각할 테니까 어머니는 어머니 아들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도 만약 저같이 성격 파탄자 같은 사람하고 살기 싫었으면
헤어지자고 했겠죠. 저희 아무 문제 없거든요.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번에 제게 문자 보낸 일로 사이가 틀어질 것 같은데, 과연 아들을 생각하신다는 엄마의 옳은 행동인지는 어머니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저희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건드리지만 않으면 말이죠.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이 일은 바로 토요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편안한 주말의 시작이었는데 완전 기분 잡친 상태로 시작이 되었었네요. 남편은 지금 제 눈치를 살핍니다. 저는 시어머니 일 말고는 남편에게 뭔가를 바란다거나 혹은 화를 낸다거나 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저도 인간인데, 저도 시어머니로 인해 남편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 정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끔 남편에게 화나는 일이 있어도, 그래, 시어머니와 나 사이 일만으로 힘들 텐데 괜히 스트레스 주지 말자 라고 생각을 하고 넘겨버리곤 합니다. 살살 제 눈치를 보고 있는 남편이 불쌍하기도 하지만 5일 동안 시댁도 아니고 우리 집에서, 그리고 제가 친정에 가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만족할 만한 시어머니 추석 계획,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말이라도 좀 곱게 하던지, 너를 위하는 게 아니라 본인 아들을 위해 하는 것이라는 말, 무슨 매일 나오는 레퍼토리도 아니고 지겹지도 않은 건지, 저는 그냥 이렇게 살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는 절대로 그 쭈꾸미를 잊을 생각도 없고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만일 그 일이 정말 사소한 일이었다면 남편 자체도 좀 중재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남편도 이해가 가니까 지금의 제 행동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겠죠.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시어머니 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